임가지는 남들보다는 아주 조금 더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하지만 평범한 22살 롯데리아 미녀 점장일 뿐 무속임이 아님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하고자 해. 그리고 난 임가지를 무속인이라고 생각하거나 특이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몹시 불쾌하고 기분 나빠. 임가지가 분명 남들이 보기에 신기하고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걸 임가지는 보고 느끼니까 그게 신기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 당사자가 원치 않는데 임가지가 그 사람의 현재나 미래의 문제를 읽는다는 거 역시도 다른 이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임가지는 원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보면 무언가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겹쳐 보이거나 온몸으로 느껴진다고 했어. 아무튼 이제 내 이야기 따윈 집어치우고 본격적인 우리의 임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 그때가 아마 내가 그 흐무리를 보게 된 그 나이 그 년도로 돌아가서 흐무리와의 만남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여름방학 때였어. 일주일간의 짧은 고2의 방학을 만끽하기 위해 별로 친하지는 않았던 우리 반 친구들 몇 명과 뭉쳐서 놀러 가기로 약속을 했었거든. 장소는 아마 그 반 친구 한 명의 시골 할머니 댁 옆에 있다는 계곡이었어. 그리고 근처에 멀지 않는 곳에 바다도 있다고 들었었고. 우린 당연히 해수욕장을 가길 원했지만 자기네 할머니네 집을 강력 추천하는 그 친구 때문에 결국 여행지는 거기로 정했었어. 뭐 걔가 말하길 잠은 할머니 댁에서 자면 되니 숙박료 아끼고 쌀과 재료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 식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흔쾌히 코를 외쳤어. 그렇게 단란하게 우린 9명이서 기차를 타고 충남 서해안까지 내려갔어. 그리고 그 친구 성이 반씨거든. 반씨니까 지금부터 그 망할 반친구 계집애를 반씨라고 할게. 4박 5일 일정으로 기차 타고 가는 내내 다들 오랜만에 여행이라 잔뜩 신이 나고 들떠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임가지만 안 그래도 차가운 얼굴을 더 차갑게 식히고는 그 반씨만 쳐다보는 거야. 이미 임가지는 반이나 학년을 넘어서 학교에 귀신 보는 무당 언니라고 소문난 상태여서 반 애들도 임가지의 능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임가지가 그럴 때마다 우린 잔뜩 쫄고는 해. 너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임가지가 반씨를 빤히 쳐다보면서 다그치듯이 말했고, 임가지 말에 반씨는 일말의 머뭇거림도 없이 무슨 말이냐며 받아쳤었어. 딱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임가지가 괜히 뭔가 있는 척 아는 척 하면서 반씨에게 물어본 상황 같았어. 임가지랑 노루는 나랑 반이 달라서 반씨를 나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였기 때문에 그닥 잘 알 리는 없는데 임가지가 반씨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게 좀 이상하긴 했어. 말 안 하겠다는 거지? 그래. 그럼 겪어보고 나중에 말해. 나랑 노루는 임가지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 성격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무서워했던 것 같아. 하지만 반 애들은 역시 여행이라고 생각하니 들떴는지 왜 그러냐는 식으로 어르고 달래는 식으로 넘어갔고, 나는 왜 그러냐고 가지한테 물어보고 싶었지만 분명 말 안 해줄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임가지가 스스로 말할 걸 알기 때문에 궁금해도 참기로 했었어. 그리고 그때만 해도 후에 이 4박 5일이 얼마나 박 터지는 시간이 될지 그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어. 그렇게 3시간을 기차를 타고 달려 충남 서해안에 도착했고, 시골답게 봉고차로 역까지 우릴 픽업하러 오신 반씨의 할머니가 보내신 동네 이장님을 만나뵐 수 있었어. 뭐 어쨌든 우린 3만원짜리 4박 5일 여행이니 군말 없이 봉고차 뒤에 짐짝처럼 옹기종기 9명이 앉아서 노루가 삶아온 계란 한 판을 계집애 9이서 까먹으면서 봉고차가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면서
마을에 도착했어. 이장님께서 친히 반씨네 할머니 댁까지 가서 우릴 내려주셨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돌아가셨어. 우리가 각자의 짐을 한가득 내리고서 할머니 댁 앞에서 이 전체적인 외관을 보며 이래저래 감탄을 내뱉고 있을 때였지. 반씨네 할머니 댁은 우리가 생각했던 흙집이나 초가집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예쁜 조립식 집이었어. 전체적으로 갖은 깨끗한 흰색 풍경이랑 참 잘 어울렸었지. 우린 다 같이 감탄사를 내뱉으며 그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을 때 그런 우리와 달리 내리자마자 집 이리저리를 빠르게 쳐다보더니 손으로 입과 코를 막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는 반씨 계집애를 싸납게 쳐다봤던 임가지가 보이더라고. 그리고 난 그 반씨 계집 아이가 임가지의 낯빛을 은근슬쩍 살피던 걸 봤어. 나 눈치로 밥 먹고 살려면 밥 먹고 돈도 벌고 그 돈으로 옷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땅도 사고 남편도 살 수 있다고 자신할 만큼의 눈치를 가진 여자야. 필시 반씨 이 요망하기 짝이 없는 계집아이는 우리에게 또 임가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내가 눈치 깠지. 임가지는 반씨 계집아이를 노려보다가 그런 자신을 쳐다보는 나랑 눈이 마주쳤고 나에게만 속삭이듯 걔 밥그릇 끓는 소리 같은 말을 했어. 정신 바짝 차려. 언니가 주최하는 4박 5일간의 담력 체험이다. 나 진짜 이럴 때마다 개소리에서 겁준다고 화내거나 징징거리거나 꿍시렁거리고 싶지만 저런 말을 내뱉을 때 임가지는 그 뭐랄까 이 정말 믿음이 가고 믿음직스럽고 왠지 뭐 뒤에 숨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아무튼 결론은 난 저 말을 듣고 똥꼬에 힘이 들어갔어. 복잡한 도시에서 고층 아파트에서만 살았던 우리 눈엔 그저 넓은 정원이 있는 새하얀 그림 같은 집이었는데 임가지의 눈에는 보여선 안 될 무언가가 잔뜩 보였던 거였어. 밖이 왁자지껄 시끄러우니까 안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손녀와 손녀 친구들이 오셨다고 천천히 문을 열고 우릴 정말 감사드리게도 너무 반기면서 얼른 들어오라고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배 안 고프냐고 정말 우리들의 친할머니처럼 살갑게 반갑게 대해주셨어. 반씨네 할머니께서는 몇 년 전에 할아버지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서 적적하게 지내시던 분이어서 우리가 온다니까 그렇게 반기시던 거라고 하셨어. 하지만 임가지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또 그 갸우뚱을 하는 거야. 참고로 반애들은 임가지가 귀신 보는 것만 알지 그 갸우뚱에 대해서는 몰라. 우리도 몰랐는데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내가 발견한 거였어. 앞서 말했지만 살짝 갸우뚱하는 임가지의 모습은 정말 개기스럽고 소름 돋을 정도니까. 나랑 노루는 그걸 보고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얘가 또 뭘 봤구나 싶었지. 할머니가 간만에 보는 손녀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 동안 임가지가 갑자기 저러니 어깨가 아프시지. 그렇게 말을 하고선 자기 짐을 챙겨 들고 반씨랑 할머니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어. 집 안에 들어갔더니 집안도 여느 깔끔한 가정집 같았어. 방도 넓었고 거실도 넓었고 이게 또 문을 열어놓으니까 엄청 시원하더라고. 뭐 전혀 귀신이 나올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 하지만 임가지는 여전히 표정이 썩은 채 집안을 천천히 쳐다보다가 이내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하곤 한숨을 내뱉고 짐을 내려놓고선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할머니께 약간 질타하는 듯 입을 열었어. 화장실 문 왜 바꾸셨어요? 할머니는 임가지의 말에 적잖이 놀라셨고 바꾼 걸 어떻게 알았냐고 반씨도 모르는 일이었다고 해. 반씨가 알지도 못했으니 말했을 리는 없고 처음 보는 손녀 친구가 그런 걸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 할머니는 몹시 신기해하셨고 또 문을 바꾼 이유는 화장실이나 집안이 그렇게 습하진 않은데
유독 화장실 문에만 어느 날부터 계속 곰팡이가 쓸어서 흰색이었던 화장실 문이 보기 흉해져서 다른 문으로 교체하셨다고 하셨어. 하지만 곰팡이는 문을 바꿔도 계속 쓸었고 결국 바꾸시는 걸 포기하고 지내신다고 하셨지. 그게 언제부터예요? 그 곰팡이가 쓸기 시작한 날이요. 별로 안 됐는데 한 4개월 됐나? 임가지는 더 이상 할머니께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고 눈치코치 엿바꿔 먹은 반 친구들은 떠들면서 각자 짐을 풀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계곡물에 몸 담그는 건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고기 구워 먹고 9명이서 조잘조잘 떠들며 3시간 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기로 하고 할머니가 내어주신 과일을 먹으면서 밖에서 바베큐 파티 준비에 열을 냈어. 그렇게 우리는 밥도 배부르게 먹었겠다 시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같이 놀러 온 건 오랜만이라 각자 다들 설레어서 방에 들어가 들어누운 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낄낄거리다가 그렇게 하나 둘씩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어. 난 원래 놀러 가면 설레어서 잠을 안 자는 이 잠자는 시간도 아깝다고 느끼는 사람 중 하나로서 절대 자지 않고 잠이 들어가는 친구들을 깨우기 바빴지만 모두들 다 자느라 정신이 없었어. 애들이 거의 다 잠들고 결국 마지막에 남은 건 달랑 나 혼자였지. 내일 이 아이들을 절대 재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나도 피곤하니까 오늘은 일찍 자야지 싶어서 애들 깰까 조용히 일어나서 방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고 나도 좀 뒤치닥거리다가 어느 정도 잠이 들어가는가 싶었어. 근데 갑자기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가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친구 중 누가 아픈 줄 알고 눈을 번쩍 떴어. 내 옆이 바로 임가지였는데 임가지는 눈을 감고 자고 있길래 별일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 내가 임가지가 했던 행동들 때문에 괜히 귀신이란 거에 대해 너무 예민해져 있었나 보다 싶어서 다시 자려는데 그 끙끙 앓면서 전 아니라고 중얼거리던 목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어. 아픈 거 같진 않고 만약에 가위에 눌린 거라면 임가지가 당연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임가지도 자고 있고 악몽을 꾸는 것 같은데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 엄청 고민했었어. 걔는 꿈에서 뭘 훔쳐먹다 걸렸나? 계속 제가 안 그랬다고 전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어. 애가 하도 힘들어 보이길래 깨워야 되겠다 싶어서 상체를 일으킨 순간 냅둬. 깨워도 다시 잠들면 또 눌릴 거야. 나 심장이 쪼그라드는 줄 알았잖아. 인가지 이 영악한 계집애 자는 게 아니었어. 그냥 눈을 감고 있던 것뿐이었어. 깜짝 놀라서 비명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고 놀란 심장을 애써 가라앉히고 다시 누워서 임가지에게 쑥덕거렸어. 쟤 악몽 꾸는 것 같은데 깨워야 되지 않아? 깨워봤자야. 오늘 하루는 쟤야. 또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깨워도 다시 자면 또 가히 눌릴 거라고. 오늘 밤은 쟤만 계속 가히 눌릴 거야. 임가지는 싸가지도 없지만 매몰차고 냉정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뭐 근데 그게 또 매력적인 여자지. 하지만 난 괜한 오지랖이 태평양만에서 냉정하고 매몰찬 것 따윈 옛날에 개나 줬지. 그래서 또 한 번 오지랖을 떨었어. 그래도 깨워야 되지 않아?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저러다 죽으면 어떡해. 안 죽어. 쟤 가히 안 눌리려면 오늘 밤 하루 종일 안 자야 되는데 너 쟤 안 자게 할 수 있어? 그냥 냅두고 자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임가지 이 계집아이 나쁜 년이었어. 그 귀신을 달래면 될 것 가지고 그 반시년이 얄미워서 일부러 반시 친구를 도와주지 않은 거였어.
만약에 나나 노루가 가위에 눌려서 그러고 있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 가위 풀어주고 편히 재웠을 거라고 했어. 난 그래서 임가지가 좋아. 우리밖에 모르거든. 아무튼 그 반씨 친구는 엄청 끙끙거리고 앓았고 계속 울먹거리면서 자기가 안 그랬다고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어. 조용해졌다가 다시 끙끙 앓았다가 조용해졌다가 끙끙 앓았다가를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아. 근데 애들은 모두 피곤해서였는지 그 친구의 앓는 소리를 못 들은 채 하는 건지 다들 미동도 없이 자느라 바빴고 난 계속 그 앓는 소리가 신경 쓰여서 잠을 못 자고 뒤척거렸어. 꼭 마음에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 마냥 무거웠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졸려 죽겠는데 신경 쓰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미치는 줄 알았지 뭐야. 옆자리에서 내가 계속 뒤척이고 잠 못 자고 한숨만 푹푹 내쉬니까 임가지도 빡이 쳤나 봐. 아, 좀! 내일 찾아라, 내일. 자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옆에서 꼼지락거려서 나한테 화는 못 내고 괜히 엄한 허공이 되고 화를 내더라고. 근데 신기하게도 임가지 목소리에 놀란 건가? 가위가 풀린 듯 한 5분쯤이 지나자 그 반씨 친구의 앓는 소리도 점차 줄어들더니 이내 코 고는 소리로 바뀌었어. 나 무슨 코 고는 소리가 부부젤라 소리인 줄. 차라리 계속 가위에 눌려서 끙끙 앓는 소리가 더 나았을지도 라고 생각했지. 무슨 계집애가 코로 나팔을 부냐. 난 계속 그 부부젤라 코 때문에 잠을 아예 설쳤어. 결국 잔운둥 만운둥 하다가 일어났고 그 반씨 친구 그 부부젤라만 아주 늦게 일어났지. 애들은 어제 끙끙 앓는 소리는커녕 반씨 친구가 코로 부부젤라 부는 소리도 못 들었다고 했어. 부부젤라는 자고 있고 애들도 준비하느라고 바쁠 때 난 임가지한테 엉금엉금 기어갔어. 가지, 새벽에 뭐야 그거? 뭐가? 새벽에 왜 그런 거야? 가위 눌려서. 옌병할 것? 누가 그거 몰라서 묻는 거냐고. 난 뭐든지 쉽게 시작하는 아이지만 또 반대로 뭐든지 쉽게 포기하는 아이거든. 임가지가 말 안 해주길래 듣는 걸 포기해버렸어 그냥.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임가지는 때 되면 다 말해주기 때문이지. 그때 들으나 지금 들으나 뭐 다를 건 없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준비 끝나갈 쯤에 부부젤라가 일어났고 부부젤라도 씻고 나와서 물가 가서 물장구 칠 준비를 하면서 우리에게 입을 열었어. 야야야, 나 어제 꿈 꿨는데 와, 나 무서워서 오줌 지를 뻔. 새벽에 진짜 계속 가위 눌리는 거 있지? 야, 가까스로 풀자마자 또 잠이 미친 듯이 쏟아지길래 잠들면 또 눌리고. 그거 계속 반복했다니까? 오호라. 그래서 가끔 조용해졌다가 다시 끙끙 앓았던 게 잠깐 풀렸다가 다시 눌리기를 반복하던 차였나 봐.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 뭔가 등목이 싸해지는 걸 느꼈어. 어떤 가위였냐, 귀신이 보였냐, 어땠냐. 여느 애들이 그렇듯이 우린 개떼처럼 몰려들어 그 반씨 친구에게 이것저것 물어봤고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그 마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할머니처럼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자랑스럽다는 듯이 떠벌떠벌하기 시작했어. 니네랑 얘기하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거든. 근데 딱 가위에 눌린 거야. 나 평소에도 시험 기간 때 피곤하면 가위 몇 번 눌리고 그랬거든. 뭐 그래서 또 가위 눌렸네 이러면서 풀려고 검지손가락을 꼼지락 거리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검지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 나 원래 되게 잘 풀렸거든 가위.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데 갑자기 앞이 보이더라고. 나 천장을 보고 자고 있었거든? 날 내려다보는 얼굴이 보이는 거야. 난 너희 중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어둠이 눈에 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아니었어. 온몸에 흠뻑 젖은 채 다해진 촌스러운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 하나가 내 양손을 두 발로 밟고 내 위에 서서 날 내려다보고 있었어.
헐, 어떻게 생겼어? 물에 뿌른 것 같았어. 몸이 너무 많이 불어서 몸에 살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 역겹고 징그럽고 흉측했어. 눈은 머리카락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았는데 잔뜩 불어 있었던 건 기억이 나. 윗입술부터 인중까진 없었고, 그리고 나한테 대뜸 하는 말이 네가 가져갔지, 내놔, 내 거야, 내 빚 내놔, 이러는 거야. 나 여기서 소름 돋았어. 새벽에 내가 들었던 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지 알게 돼서였어. 난 다시 조용히 엉금엉금 기어서 임가지 옆으로 가서 앉았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임가지가 내일 찾아라고 했던 말도 갑자기 번뜩 떠올랐고, 바로 임가지를 쳐다보니까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 역시 임가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 말은 곧 반씨 친구가 꿈꾸는 꿈이 아니라는 것과, 가위가 눌릴 때, 그러니까 그 반씨 친구의 양손을 두 발로 밟고 반씨 친구 위에 서 있을 때 난 그때 잠에서 깨어 있었다는 거잖아. 내가 만약에 귀신을 볼 줄 알았다면 나 개거품 물고 기절했을 거야. 난 당장 서울로 올라가고 싶었어. 진짜 토할 것 같았거든. 내 안색이 똥색이 된 걸 보고 임가지는 핸드폰을 닫고 애들한테 됐고 빨리 나가자고 재촉했어. 애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놀 차비를 하고 밖으로 나갔어. 점심은 놀다가 치킨이랑 피자를 시켜 먹기로 했고, 밖에 모여서 바다로 갈지 계곡으로 갈지 정하고 있는데, 노루와 나도 계곡을 희망하는데 유독 임가지만 계곡은 싫다고 바다로 가자고 계속 억지를 부리는 거야. 원래 노는 거에 별 다른 흥미가 없는 애라 왜 그러나 싶었지. 나랑 노르는 바다도 괜찮을 것 같다고 바다 갈까라고 했지만 고 반시계진년과 다른 친구들이 계곡을 너무 희망했어. 임가지가 싫어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지 말을 개똥으로 듣는 거거든. 아이씨, 거기 가면 위험하다고. 임가지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반씨는 듣는 둥 마는 둥 계곡 쪽으로 이미 발을 떼고 있었어. 노루랑 임가지한테 좀 미안했어. 저런 애랑 같이 여행 와서 기분 상하게 만든 것 같아서. 나랑 노루가 임가지를 어르고 달래서 겨우겨우 계곡에 같이 왔고, 계곡도 정말 예쁘고 경치도 아주 좋았어. 물도 깨끗하고 바로 위엔 산이어서 경치도 예쁘고 바람도 적당하니 시원하고 딱 놀기 좋은 날씨였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없었단 거. 우린 일단 계곡에 와서 자리를 잡고 짐을 내려놓고 먹고 놀자며 치킨과 피자를 잔뜩 시켰어. 조금 후에 배달이 왔고 우린 거지들처럼 누가 더 많이 처먹나 내기하는 사람들처럼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데, 임가지만 먹는 둥 마는 둥 두 무릎을 가슴에 붙인 채 닭다리 하나를 가지고 한 10분째 입에도 안 대고 계곡물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난 친구는 정말 목숨만큼 소중히 아끼는 꽤 괜찮은 아이야. 부부젤라가 덩치가 좀 커. 그 덩치만큼이나 계속 처먹는 거야. 우리 임가지는 닭다리 한 개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그래서 내가 빡쳐서 부부젤라가 피자 쪽에 손을 뻗길래 냉큼 피자 두 쪽을 빼서 임가지 앞에 놓고선 피자를 먹으라고 챙겨줬지. 그래야 내가 물에 빠져도 제일 먼저 날 구해줄 것 같거든. 아무튼 배부르게 먹고 배 좀 꺼트린 후에 물에 들어가서 놀기로 했어. 한 30분 정도 떠들다가 하나 둘씩 물에 들어가기 시작했어. 우리가 단체로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한 명씩 들어가. 그늘 돗자리 위에서 여전히 닭다리와 피자에는 입도 대지 않은 채 무릎을 가슴에 꼭 붙이고 있던 임가지가 우리에게 한 말이었어. 나랑 노루는 알겠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반씨는 겁나 쫑알거리는 거야. 그러면서도 말은 잘 들어. 새가슴이라 그런지.
노루가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갔고 그 다음엔 내가 들어가고 나머지 순서대로 한 명씩 들어왔어. 그러다가 한 5, 6번째쯤인가? 인가지가 계곡에 메아리가 칠 만큼 소리를 질렀어. 야, 넌 물에 들어가지 마. 부부젤라였어. 임가가 나머지 애들은 다 들어가도 되는데 역시 넌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 부부젤라를 못 들어가게 했어. 부부젤라가 왜 그러냐고, 뭔 일이냐고, 자기 어제 가위 눌린 것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인가지가 손가락으로 어딜 가르쳤어. 물놀이 금지, 익사사고 많은 곳? 경고 현수막이었어. 경고 표지판도 있었지만 현수막까지 있었어. 근데 솔직히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지 않나? 난 괜찮아. 난 조심할 거야. 난 안전할 거야. 난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저마다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저 경고 표지판도 웬만한 계곡엔 다 붙어 있으니까. 그냥 조심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라고 난 생각했어. 애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했나 봐. 저게 뭐? 조심하면 되지 왜? 익사사고 많은 곳. 그게 뭐? 죽은 사람 많은 곳이라고. 물귀신이 세고 센 곳이라고. 인가지의 말발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박력 있고 무섭고 터프했어. 부부젤라의 큰 덩치가 움츠러든 게 보였거든. 하지만 그래도 여름 여행의 묘미는 역시 물장구인데 못 들어간다는 게 꽤나 섭섭했는지 들어가려고 인가지랑 옥신각신했어. 아, 다른 애들은 다 들어가도 되면서 왜 나만 안 된다는 건데? 이 부분까지 소리친 게 들렸어. 우린 그때 물속에서 발 동동 구르고 있던 참이었고 돗자리가 펴진 그늘과 물가지의 거리는 좀 멀었거든. 부부젤라가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자 인가지가 알았다고 한 듯 부부젤라가 돗자리 위에 다시 올라가 인가지 옆에 앉았고 둘이는 속닥속닥거리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 그리고 계속 우리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 나만 신경 썼나 봐. 난 이미 그때도 가지교의 맹신도였으므로 가지가 나한테 물에 들어가지 말라 했으면 차라리 난 선탠을 하고 있었을 거야. 계속 속닥거리다가 부부젤라가 알겠다고 하고 우리에겐 저기서 인가지랑 같이 있을게라며 소리쳤어. 우린 개의치 않고 열심히 발을 동동 구르며 여름을 느끼고 있었어. 물론 깊은 곳은 안 들어가 절대. 우린 다 새가슴이랑 겁쟁이들이라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못 들어간 거야. 그렇게 정말 엄청나게 놀았어. 물장구 치고 물 먹고 캑캑거리고 얼굴 다 타고 등짝 다 타고 벌겋게 달아오르고 기진맥진해서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어. 비치 타올을 몸에 두르고 재밌다고 깔깔거리다가 갑자기 나만큼이나 궁금증이 많은 그 뭘 해도 얄미운 반시계 집년이 인가지랑 부부젤라에게 무슨 얘기했냐고 왜 안 들어오냐고 물었고 반시의 물음에 대답도 안 한 채 다 놀았어 너희? 이제 물에 안 들어갈 거야? 그럼 이제 얘기해줄게. 인가지 말은 이랬어. 우리가 딱 계곡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그 넓은 계곡 물속에서 일제히 여러 개의 머리가 떠올라왔다고 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개의 머리가 동시에 얼굴 전체가 다 떠오른 게 아니라 다들 눈만 내놓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우릴 빤히 쳐다봤다고. 임가지가 말하길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은 자신의 자리에 자신을 대신할 누군가를 채워넣지 않는 이상 물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어. 이게 익사사고 많은 곳에서 계속 사람이 빠져 죽는 이유 중 하나라고 했어. 거기에 있는 물귀신이 산자를 자신의 자리에 채워놓고 자신은 물을 빠져나간다고 했어. 그래서 물귀신은 사람은 현혹하고 깨어내어 물에 들어오게 하고 물속으로 잡아당겨 죽인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한참 점심 먹고 있을 때 인가지는 그들의 동태를 살피던 거였고 그들은 계속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고 했어. 일단은 안전할 것 같기도 했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인가지는
우리 보고 한 명씩 들어가 보라고 했던 거야.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그들의 반응을 보려고. 노루가 들어가고 한 명씩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고 다른 애들이 들어가도 그 귀신들은 그냥 우릴 쳐다보기만 할 뿐 역시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 해. 근데 부부젤라가 물가에 다가가니까 갑자기 아무 미동도 없던 머리들 중 하나가 물속으로 스르르 가라앉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부부젤라가 들어가려는 쪽 그 앞까지 와서 기다리듯이 다시 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고 해. 그리곤 그때 그 영가의 강한 진념이 느껴졌고 부부젤라가 위험하다고 생각돼 불러냈다고 했어. 임가지가 부부젤라를 못 들어가게 하자 그 영가가 부부젤라를 쳐다보던 시선을 임가지 쪽으로 옮긴 채 임가지를 뚫어져라 쳐다봤다고 해. 우리는 경악하면서 그걸 왜 이제 얘기하냐고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라며 경을 쳤더니 니네한텐 관심 없어 보였어. 니네 잘 놀고 있는데 괜히 흥 깨기 싫어서 말 안 했어. 임가지 딴에는 신경 써준다는 게 가끔 우리에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일이 되곤 해. 제발 이런 신경은 안 써줬으면 좋겠어. 우린 더 이상 거기 있을 여유 따윈 없었어.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싶었지. 귀신이 담갔던 물에 들어가서 첨벙첨벙 했다는 게 여간 찝찝한 게 아니잖아. 내가 그러니까 받아가자고 했지? 연병할 것? 자기 주장을 좀 더 강하게 펴란 말이야. 아, 짜증나. 이건 담력 체험의 시작에 불과했어.